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대형 FA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조용히 다녀온 한 달이 팀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 내부에서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단 하나, 28박 29일, 일본 오키나와, 윈터리그, 그리고 두 명의 이름, 김재성, 심재훈. 이 두 선수의 귀환을 두고 삼성 내부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왜일까요? 단순히 해외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수로 돌아온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의 반응은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윈터리그 다녀온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결국 유망주는 유망주지. 아주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동안 우리는 비슷한 기대와 비슷한 실망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숫자 때문도 아니고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개 때문도 아닙니다. 선수 본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김재성과 심재호는 귀국 직후 인터뷰와 내부 미팅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 내년은 정말 다를 것 같다. 이 말 야구 팬이라면 무서운 말입니다.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를 찾은 선수의 말이기 때문이죠. 먼저 김재성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재성은 삼성 팬들 사이에서 늘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 언급되던 이름입니다. 툴은 있는데 폭발은 아직, 가능성은 보이는데 확신은 부족했던 선수. 특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선수 본인도 코칭 스태프도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재성이 오키나와에서 보낸 28박 29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합니다. 힘을 빼라. 너 장점은 이미 충분하다. 왜 없는 걸 만들려고 하냐. 이 말들이 쌓이면서 김재성은 처음으로 자기 야구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불필요한 동작을 계속 덧붙여 왔습니다. 파워를 늘리려다 타이밍을 잃고 정확도를 높이려다 스윙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걸 전부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현지 스태프들의 평가였습니다. 공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결정이 빨라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기술보다도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심재훈. 이 선수는 김재성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삼성에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심재훈은 재능은 분명한데 늘 애매한 위치에 머물렀던 선수입니다. 주전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고 백업이라고 하기엔 아까운 자원. 이런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흘러도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키나와 윈터리그에서 심재훈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뭘 해야 하는 선수인가? 이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심재훈은 다 잘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비도, 타격도, 주루도 모두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일본 코치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네오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 하나를 팀이 원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심재훈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 그는 훈련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연습의 양이 아니라 연습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변화는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큽니다. 오키나와 윈터리그는 성과를 강요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왜 안 되는지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한국에서는 시즌 중에 쉽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실패를 전제로 한 실험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8박 29일이라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선수 인생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 김재성, 심재훈처럼 이미 한 번씩 벽을 느껴본 선수들에게는 이 시간이 재정비의 계기가 됩니다. 삼성 내부에서 이 두 선수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면 쓰자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큰 차이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선수의 활용법을 고민한다는 건 이미 가능성을 넘어서 전력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삼성 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둘 중 한 명만 터져도 내년 야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기대 단계입니다. 윈터리그는 정규 시즌이 아니고 진짜 승부는 결국 1군 무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각성일까? 아니면 완전히 달라진 출발점일까? 그리고 삼성은 이 변화를 어떻게 현실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김재성과 심재훈의 28박 29일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재성과 심재훈의 오키나와 윈터리그는 단순한 해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단계입니다. 먼저 김재성입니다. 김재성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김재성은 타석에 들어설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 카운트, 투수 유형, 벤치 시선, 그리고 이번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까지. 이 모든 게 한 타석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코치진이 가장 먼저 건드린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 타석에 한 가지만 생각해라. 지금 이 공을 어떻게 칠지 말고 어떤 공을 치지 않을지만 정해라.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프로 선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하지만 김재성은 이 접근법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공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공을 거르러 가는 타석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카운트가 유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헛스윙의 감소였습니다. 강하게 치려다 타이밍을 잃던 장면이 줄었고 맞히려다 스윙이 작아지던 문제도 완화됐습니다. 그 결과 타구의 질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성은 이제 자기 리듬으로 타석을 운영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석을 당하는 선수에서 타석을 만드는 선수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제 심재훈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심재훈의 변화는 김재성과 결이 다릅니다. 이 선수의 핵심 키워드는 정리입니다. 심재훈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흐려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코치진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너는 빠르고 판단이 빠르다. 그걸 살려라. 그래서 심재훈은 타격에서 장타 욕심을 줄이고 수비에서는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훈련의 초점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플레이가 빨라졌습니다. 공을 잡고 던지는 동작, 타구 판단 후 첫 스텝, 타석에서의 준비 동작까지 모든 게 빨라졌지만 조급하지는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선수 스스로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심재훈은 윈터리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홈런을 치지 않았음에도 평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쓸 수 있는 선수다. 역할이 보인다. 이 말은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가장 듣기 좋은 평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성과 심재훈 모두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평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 야구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통은 결과부터 내놔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오키나와 윈터리그에서는 달랐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끝이 아니라 안 되면 다음 단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귀국 이후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패해도 무섭지 않다. 이 말은 선수가 한 단계 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삼성 코칭 스태프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재성, 심재훈 중 누가 살아남을까 였다면 지금은 이 둘을 어떻게 나눠서 쓸까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전자는 경쟁의 질문이고 후자는 전력 운용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야수 뎁스 운용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두 명 빠지면 바로 구멍이 생겼죠. 김재성과 심재훈이 각자 자기 역할을 찾게 된다면 삼성은 대체 자원이 없는 팀에서 선택지가 있는 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두 선수를 두고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주전 경쟁자가 아니라 전력의 폭을 넓혀주는 카드.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직 증명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윈터리그는 정규 시즌이 아니고 1군 투수들의 전력을 매일 상대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기대와 함께 아주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한 번 더 본다. 시범 경기까지 가봐야 안다. 이건 냉정하지만 필요한 태도입니다. 진짜 변화는 압박이 있는 무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두 선수는 2025-2026 시즌에서 어떤 위치로 출발하게 될까요?
주전 경쟁, 백업 요원, 혹은 특정 상황용 카드. 그리고 삼성은 이 변화를 끝까지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8박 29일에